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성주 보보일체 대성경을 하면서 그런 보자죠. 그 보자의 파자의 의미를 파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역으로 그렇게 그 설명을 쭉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그래서 주역에 이제 관계, 건강, 간, 이제 동북방을 의미하고 그 이제 동북방의 의미를 한국 사회에서 역학에서 이제 개설전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석을 붙였는가 이제 그런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정리를 쭉 하면서 그것이 바로 후천개벽 사상과 연결이 되고 또 이 불교 계통으로 와서는 이제 지금 미륵불 사상과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담당하는 그런 주역이 되는 나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상적으로 이렇게 그 흐름을 지금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제 이 주역 사상에 입각한 그 한국의 미래,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아주 밝게 이제 역사상에서 그렇게 그 정리를 지금 했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저는 오늘은 이제 이 보보일체 대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미래 장래를 이제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 세계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 한국의 그 미래를 이제 세계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신앙으로 믿고 있죠. 다 믿으시죠? 이거 지금 분들 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스승님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한국의 미래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그 책임이 있지만, 이제 실제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주역의 개사에서 이제 개사전에서 그런 이제 그 흐름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해봤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그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요. 그 경제학자, 그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예견하고 있는가,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도 예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의 한국에 대한 전망, 또 루돌프 스타이너 그 세계적인 석학인 이런 분들이 한국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요. 이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미래를 전망해주고 한 것은 이제 한 번도 제가 이제 접하지를 사실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세계적인 그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지난번 이 자료를 제가 어디서 이제 접했는가 하면 중앙 선데이,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일요일에 발간되는 그 신문이죠. 중앙 선데이. 5월 18일자에 중앙 선데이에 이제 글이 지금 이제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세계에서 3대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이 투자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참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분야로 투자를 하는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투자를 해나가고 이런 그 성견지명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그 성공을 할 수 있지만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뒷봉만 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짐 로저스라는 이제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지금 이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이제 이 사람이 3대 투자자 하나인 짐 로저스가 중앙 선대에다가 기자가 가가지고 짐 로저스가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이제 방문을 지금 하니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롯데호텔에 투숙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요. 그게 이제 그 중앙 선대의 그 김명환 기자라고 이분이 롯데호텔로 이제 짐 로저스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대담을 했어요. 이제 대담을 한 내용이 중앙 선데이에 지금 이제 그 신문으로 지금 이렇게 발간이 지금 돼서 그걸 제가 어느 교도님이 말이죠. 그 이제 카톡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저한테 지금 그것을 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중앙 선데이에다가 지금 인터뷰했는데 이 김명환 기자가 그 제목을 이제 어떻게 달았는가 하면요. 남북 융합된 새 프론티어 생겨. 이 제목이 대담 제목입니다. 남북. 이게 이제 중앙 선데이 게재된 기사 제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명환 기자가 이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로 아주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가슴이 뛰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론티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뭔 단어인가 이 단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프론티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영어 원문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이 프론티어, 이제 영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것이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저 프론티어라는 것을요, 이제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변경, 접경,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이 프론티어가 이제 번역이 지금 됩니다. 그 접점. 접점이라는 것은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점. 그러면 이 프론티어가 이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한 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질서 문화의 중심이 됐다 그랬죠. 제가 항상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말이죠. 이 계속 프론티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미국이 형성해가지고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동성이 있어가지고 이 역동성의 바탕 위에서 현재 20세기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요, 참, 여러분들 이제 아는데, 이 지금 미국에서 서부 개척사, 처음에 미국이 말이죠, 동부 저쪽에서 13개 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근데 이제 그 대륙 전체를 그걸 이제 점령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동부에서부터 어디로 이제 개척을 해 나가는가 하면은 서부를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서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로스앤젤레스, LA. 그래가지고 이 서부 개척사가요, 이 계속해서 접점을 만들어 갖고 서서히 동부에서 서쪽으로 개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역사는요, 이 개척의 역사입니다. 프론티어, 개척의 역사예요. 그래서 서부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개척하면서요,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죠. 근데 그 문제를 다 지금 극복하고 미국이 지금 저렇게 섰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서부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아주 야만적인 행위예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 프레시맨 대학 다닐 때 말입니다. 영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또 영화는 또 우리가 뭐 국산 영화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화, 수입 영화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수입 영화 중에서 제일 많은 거 서부 활극. 예, 나이 드신 분들 서부 활극 재밌죠? 영화의 재미를 서부 활극에서 제가 찾았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지금 생각하면 그 서부 활극 자체가 뭔가 하면요, 서양 놈들이 개똥문화예요, 사실. 그 지금 원주민들을 말입니다, 무자비하게 다 그냥 축출해 내버리잖아요. 이거 보면요, 미국은 제가 잔인한. 그리고 지금도 말입니다, 원주민들을요 가두어놨어요. 딱 원주민들이 하는 촌락들로 해갖고 딱 갇혀 있어요. 갇혀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부 개척사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발전하는 동력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요, 이 서부 개척에서 찾았다 이 말이죠. 서부를 개척하면서 미국이 발전하는 동력을 찾아가는. 그걸 이제 프론티어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접점과 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발전할 수밖에 없죠. 영토가 계속 커지죠.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서부를 개척하는 것을 이게 이제 프론티어, 그렇게 이어서 이제 생긴 단어가 프론티어인데, 이것을 지금 개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서짐 운동이다. 운동이 동력이 된 거예요. 미국 발전의 동력이 됐다 이 말이죠. 동력이 딱 된. 그래서 그 동력이 돼가지고 계속 미국을 키워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서부 개척을 다 해서 않습니까? 그래서 LA까지 이제 딱 이제 생기는 대서양에서 태평양 접경이 생겼잖아요. 태평양 생기니까 이 서부에서 뭐가 생긴가 하면요, 금광이 생겨버린 거예요. 금광. 엄청난 금광이 서부에서 이렇게 생겨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부에서 생긴 금을 캐내는 것이 또 미국의 발전이 돼버린 거예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서부의 금광이, 이제 금을 캐내는 금광이 말입니다. 서부의 금광이 미국을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서부의 건강을 우리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게 서진 운동이면요, 동진 운동이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는요, 이 동진 운동이 또 말이죠, 미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는요, 지난 세기 21세기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
문화와 역사의 중심인 미국을 만들어버린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프론티어예요. 프론티어. 이 단어가 말이죠. 그래서 개척의 역사, 그 변경, 접점, 접경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접점이 생기면은요, 거기서 뭐가 있으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죠. 싸우면요,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싸워야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하면요, 역동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 태평양 연안에서 다시 금강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이 말이죠, 미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발전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이 프론티어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짐 로저스가요, 이제 이 사람 이제 3대 투자자인데요. 이건 이 양반이 정말로 지금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지금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지금 한 사람인데요. 이제 이 양반이요, 이제 지금 투자를 지금 해갖고 어떻게 지금 그 했는가 하면요, 이분이 짐 로저스가요, 그 학력은 어딘가 하면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을 했어요. 짐 로저스가요, 역사학을,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옥스포드 대학으로 영국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철학과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그게 대단하죠. 세계 그 유명한 대학을 다 그게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섭렵을 지금 이렇게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1969년에요. 이게 뭔가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분이요. 1969년에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펀드를 만들어갖고 그 펀드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10년 만에 말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10년 만에 얼마 이익을 받은가 하면 4,200%의 이익을 봤어요. 갖고는 세계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거죠. 4,200%요. 이래갖고는 그냥 세계적인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김명한 기자가 짐 로저스한테 대담을 하면서 대담 중간에 나옵니다. 투자란 뭐냐?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간단하잖아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 그게 투자래요. 그 지금 내용이에요. 인터뷰 내용에 그대로 나옵니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 어때, 싸게 살 거 없는가 한번 봅시다요, 우리도요. 그게 이래가지고 4,200%에. 그러고는요, 37세 나이에 은퇴를 선언해버렸어요. 그러고는요, 세계 유명한 대학에 가가지고 경영론을 강의하는 교수 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이죠. 어디 이제 지금 이분의 생각도 그래요. 앞으로 21세기는 어디가 그러니까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거를 믿고 있어요. 짐 로저스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입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경영론 강의를 하면서 어디에다 지금 가족을 다 데리고 어디다 정착을 했는가 하면 싱가포르에다가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세계의 중심인 아시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 싱가포르에다가 딱 이제 정착을 지금 했단 말이죠. 자, 했는데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남북 융합된 새
프론티어 생겨. 이게 이제 지금 그 썬데이 5월 18일자 썬데이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그 기사, 그 이제 제목인데요.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요. 최근 저서가 이제 이 책 이름이요.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이 저서 이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의 어떤 예견. 짐 로저스의 어떤 예견.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의 어떤 예견. 하는 저서를 이제 일본어로 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이 딱 되니까 일본에서 말입니다. 베스트셀러 아마존 1위에 올랐어요. 이 책이요. 그런 책을 이제 발간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김명환 기자가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롯데호텔에 투숙을 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찾아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의 어떤 예견 그랬겠죠. 그러면 세계의 가장 그 자극적인 나라를 이 책에서 짐 로저스는 그 나라를 어느 나라로 규정을 하는가 하면은 일본이에요. 일본. 자, 그러면은요, 그 책에서 일본을 어떻게 이게 예견을 했는가 하면요, 참 이게 일본은 이 책에서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의 어떤 예견, 이 책에서 일본을 짐로로 출판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책 내용에 말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일본은 50년 내지 100년 후에 사라진다. 50년 내지 100년 후에 사라진다. 일본은. 엄청난 얘기죠. 사라진다는 거. 일본은 사라진다. 그것을 일본어로 출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기자가 가가지고 대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가 물어요. 왜 당신이 50년 내지 100년 뒤에 일본이 사라진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물으니까는 짐 로저스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일본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 하나는 외채, 부채가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짐 로저스가 지금 일본을 왜 50년에 사라지는가를 이제 외채, 부채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 절벽, 이걸 들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은 50년 내지 100년 후에 사라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 그렇게 물어요, 기자가요. 그게 물으니까는요,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지적할 사람이 적당한 시점에 적당하게 지적했다. 이런 반응을 자기는 그 반응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요. 그 이제 기자한테요. 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뭔가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멀지 않아서 아베 신조가 일본을 망쳤다는 깨달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얀 참을 통쾌하죠. 아베 신조가 일본을 망쳤다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멀지 않아서 깨달을 것이다. 이게 짐 로저스의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썬데이 중앙에 놨다니까요, 그때. 자, 그러니까 기자가 어떻게 되든 거면 그러면은 한국은 그러면 어쩌냐? 한국도 지금 부채 많고 인구 절벽 아닙니까? 그럼 한국은 어쩌냐? 물을만 하죠. 그래서 당연히 기자가 말이죠. 일본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물었다 이 말이죠. 자, 물으니까 짐 로저스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야, 좀 한국은 남북이 통일된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팩트다. 팩트가 뭡니까?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의견이 아니다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되면 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 통일이 되면은 한국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외채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당연히 이제 일본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한국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을 뭔가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 거예요. 림 로저스가요. 한국은 통합이 된다. 자, 통합이 되면은 이제 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부분이 경제적 분야에서요. 이게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첫째, 북은요 빚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세 세집을 하면서 독재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이 누가 빌려주겠냐 이거죠. 그러죠? 안 빌려준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북은 빚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빚이 없다. 그러니까 부채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는요, 인구 감소는요, 북은 말이지, 아이를 많이 놓을 것이다. 맞잖아요. 아이를 많이 놓는다니까요. 지금 개성공단 철수한 사람들이 방문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허가했잖아요. 근데 아직 답은 안 했죠? 지금 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요, 북이는. 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인구 감소도 뭔가 하면 북이 들어오면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말입니다. 짐 로저스가 하는 말이 DMZ 때에서 K-팝을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 봐라. 세계가 환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K-팝을 DMZ 때에서 공연한다 이거요. 그러면은 세계가 주목할 거 아니냐. 한국을 이렇게 전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통일돼요. 외채 해결돼 버리죠. 인구 감소 해결돼 버린다 이거죠. 자, 해결돼 버리는데 이 속에다 이건 뭔가 하면 저는요, 북을 사실은 개성공단을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갔는데 싼 노동력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싼 노동력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 얼마 정도 하면 70.9불 줬다니까요. 70.9불이면 돈 얼마냐? 8만 원이에요. 8만 원을 한 달 주고는요, 우리가 한 달을 부려 먹는다니까. 그런 인력들이 이 머리 얼마 좋습니까? 우리나라요. 세계 평균 IQ 105, 세계 제1등입니다. 한국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말입니다. 들어가면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요 두 가지만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다가요, 일본이 왜 50년 내지 100년 후에 사라진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 미래학자들이 어떻게 예견을 하는가 하면, 제가요,
하인호 박사라고 한국미래학연구소 소장인 하인호 박사하고 제가 서울 교구에 있을 때 제가 내왕을 하고 그분을 여러 번 만나고 이제 원불교에 대한 책도 쓰게 제가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인호 박사하고 교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미래학자들이요. 지금은 앞선 나라를 선진국 그러죠. 근데 미래학자들은요,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럼 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선진국 대전에 뭔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인류국가 이렇게 써요. 그럼 왜 그렇게 씁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하인호 박사한테. 그 하인호 박사의 대답이 뭔가, 지금 선진국 중에서 인류국가에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인류국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은요. 자,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선진국 중에서 인류국가에 못 들어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는 하인호 박사 대답이 뭔가 하면 일본이다. 그럼 왜 일본이 이러냐? 자, 보세요. 일본은요, 이 자민당 위주의 정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맞죠? 이게 한번요, 세상이 뒤비졌다가 이리 갔다가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프론티어 아닙니까, 이것이? 이게 프론티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이 한 번씩 뒤비지잖아요, 한국은요. 근데 일본은요,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프리하게 생각하고 있다가요, 딱 취업을 하고 넥타이 딱 매고 사회 진출 딱 하면은요, 일본의 그 어떤 질서 의식에 딱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김도저스의 경우에는 일본은 국민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왜 사라진다고 하느냐. 이 미래학자들이 볼 때는 일본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융복합이 일어나질 않아요. 융복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융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가장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만나야 돼요.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면 다투죠. 다투는 속에서 뭔가 하면요, 그것은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일본은 정체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국이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을 팩트다 그랬죠? 팩트다. 이제 통일이 되는 걸 팩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 짐 로저스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그러면요, 일본에 지금 말이죠. 일본의 북에요. 지하 자원이 대단히 풍부하다. 짐 로저스의 말이에요. 지하 자원이 대단히 풍부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지금 북의 지하 자원이 뭐가 어떻게 풍부하다고 한 것을 아무도 지금 조사를 안 해갖고 모르고 있어요. 거예요. 일제 말기 한국 일제 강점기에 그때에 조사했던 그 내용이만 있지, 실제로 북의 말이죠, 지하 자원이 뭐가 얼마 들어있고 있고 한 것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북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됐다고 할 때 이게 다 뭔가면 개발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력, 이 기술력이 말입니다. 북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있고 한다고 하는 것을 다 밝혀낼 것이다. 짐 로저스가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 멋지죠? 사실이 이런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 앞에 말 엄청난 것이다. 근데 한국은 통일된답니다. 짐 로저스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프론티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통일 자체가 새로운 프론티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한국의 경제력이 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야죠. 그리고 북에 있는 모든 지하자원, 모든 것들, 우리가 뭐 철도 조사 같은 거 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기간 산업 시설들을 전부 다 우리가 다 개척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프론티어가 생기겠죠. 프론티어가 생긴다면. 자, 그래서 짐 로저스의 마지막 얘기가 이겁니다.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고 역사의 중심에 한국이 우뚝 설 것이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짐 로저스의 썬데이 서울에서 지금 5월 18일 날 한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그대로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지금 내용을 보고요, 이야, 근데 이게 지혜가 열리고 어떤 분야에서 하나가 통하면은요, 다 통하는가 봐요. 그게 이 투자 방면에 통해버리니까 세계의 정세도 이렇게 분석할 줄 안다 이 말이죠.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입니다. 롯데 호텔에서요, 썬데이 서울, 서울에 썬데이 중앙 기자가 가서 만나갖고 인터뷰를 해갖고 이렇게 갖다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남북 융합이다. 이게 뭔가 하면 통일을 말하죠. 융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원불교를 제가 이제 지금 우리는 원불교는요, 사실은요, 이런상 진리가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융복합의 원형이다 그랬죠. 이런상 진리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융복합된다. 이런상 진리가 융복합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융복합의 원형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요, 융복합돼야지 단독자로서는 절대로 성공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융복합되지 않으면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참 한국은 그래서 세계 중심이 되고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말이죠, 세계 3대 투자자의 한 사람인 짐 로저스가 썬데이 중앙에서 발표한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관계 얘기했죠. 그 관계, 동북방을 의미하는 관계, 역사상에서의 한국의 어떻게 하는가, 선우천의 개벽사상이 거기서 우리가 시작이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했고, 또 이 불교계통에서는 이제 지금 미륵불 사상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부처님이 출세한다 하는 것을 이제 깔았는데, 경제학적 분야에서는요, 짐 로저스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한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이죠,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 양반 잘했죠? 우리가 말이죠, 그게 막연하게요, 우리가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 이거 지금 이제 서성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는 내용이 말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어떤 각자의 분야 속에서, 자기 전공의 분야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이렇게 점치고 얘기를 하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다 섭렵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말이죠, 제대로 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으로 우리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통일돼야 안 되겠습니까? 통일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융합돼야 돼요. 남과 북이 융합될 때 그 융합되는 융합 속에서 엄청난 파워와 에너지와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한국을 발전시켜 나간다. 자, 그래서요, 북은 지금 이제 이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 이 두 가지에 아주 지금 철저한 접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나라 한국이잖아요. 맞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이 두 가지가 말이죠. 이게 아주 한 세기 동안을 말이죠. 했던 이것이 말이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그래서 이 대립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이념이 말이죠.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프론티어,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말할 때 박수 칩시다. 막말할 때 우리가 박수 치자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주장한 분이 그렇게 이제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일본이 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답니다. 번역이 돼가지고 이 책이 이제 나와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이제 보면서 이것이 참 그 세계 정신의 도덕의 부모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헛된 그런 그냥 이념과 이 생각으로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